두 번째 섹터는 바이오입니다. 사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6% 강하게 보여주면서 의약품 역시도 관세 타겟에서 좀 일단은 비켜간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완전 이게 소멸됐다라고 보여지진 않는데 다음번에는 의약품이 타겟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의약품 쪽은? 이게 사실 이제 의약품 쪽에 대한 부분들의 관세를 적용시키냐 제외시키냐 문제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사실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병이랑 연관되어 있는 또 약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건강이랑도 네. 또 연관이 되어 있는 이 약품에다가 관세를 매긴다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국민 쪽에서도 인지도도 떨어질 가능성도 좀 높고요. 또 인지도에 대한 부분들에 워낙 또 중요시를 또 하는 그런 대통령이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의약품에 대한 부분들을 상호관세에 추가 적용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국내 제약기업이라든지 바이오 기업들한테는 미국 쪽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지금 시간을 좀 벌어준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오 기업들이나 제약 기업들 같은 경우가 미국의 진출을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카드로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워낙 정책에 대한 모션을 좀 자주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현재 상황에서 의약품에 대한 부분들의 관세를 제외를 시키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또 어느 순간 정책에 대한 부분들의 판도로 또 바꿀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변수는 여전히 뭐 바이오 쪽에는 우려감으로 좀 남아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상호관세 쪽에서는 일단 뭐 제외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이 뭐 글로벌 수출 쪽의 속도는 분명히 붙일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관세 쪽에 대한 부분들의 피해서 오히려 지금 어느 정도 일부 수급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오늘 이 수급의 주체가 원동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아요. 일단 이제 삼바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증권사에서도 목표가 상향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 1분기 실적이 호실적으로 좀 나와줄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서서 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쪽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단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설령 관세를 적용을 시킨다고 해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피해량이 크지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일단 뭐 대피초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 뭐 대부분의 대기업들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한미약품, 뭐 삼천항제약 뭐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지금 상승 수급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외적으로도 사실 저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알테오젠이 생각보다 못 따라가요. 이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치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반대로 알테오젠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억울할 수 있거든요. 사실 뭐 알테오젠만 놓고 보면은 올해 돈 벌리만 남은 상황이잖아요. 돈 벌리만 남은 상황이고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의 이런 부분들의 재료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은 생각보다 그 탄력을 유지를 못 시켜주고 있는 부분들이 아마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삼바를 못 잡은 사람들이 또 알테오젠 쪽으로 이동시켜줄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추가적인 시장 모멘텀이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도 좋은 그런 전망치를 내놓았고요. 여러 가지 또 호재가 겹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텐데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런 추세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지금 사공장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부각이 될 시기라고 봅니다. 이제 가동률도 올라온 상황이고요. 삼바 같은 경우가 워낙 또 안정적으로 또 실적을 잘 내던 또 그런 기업이고 사실 이제 지금 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들은 관세라는 거죠. 관세에 일단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매출단에 대한 부분들의 비중도 높지가 않을 뿐더러 지금 의약품 쪽에 대한 부분들의 상호관세까지도 제외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증권사들의 지금 뭐 긍정적인 리포트 뷰까지 또 더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이제 시장의 수급이 삼바 쪽으로 좀 몰릴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일단 딱 뭐 6%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거래량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거래량이 앞쪽에 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끌어왔던 그 주체의 거래량 대비해서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높지가 않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갈팡질팡한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상황에서 바이오시밀러 기업들 관세는 제외가 된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과연 장기간 이렇게 된다든지 확정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 수급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이 좀 크게는 안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거래량이 안 받쳐주면서 6%에 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밀리면 또 밀릴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올린 상승분에 대한 부분들의 반납분까지도 언제든지 또 반납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일단 지금 삼바 같은 경우가 펀더멘탈 부분들이 굉장히 견조하죠. 이익 체력단도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요. 사공장에 대한 가동률도 지금 재차 올라와주고 있고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업황이라든지 펀더멘탈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위로 올라가는 게 저는 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제약바이오주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받쳐주는 게 좀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삼성바이오직스가 시장 자체를 좀 견인해주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 시점인데요. 사실 저는 이제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략을 잡아볼 때는 이 관세 리스크를 배제하고 그냥 개별적인 어떤 이슈 모멘텀에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학회 일정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더 옳은 것인지, 아니면 관세 리스크가 또 올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한켠에는 두고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지금 시점에서는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비농업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비농업 발표 있을 때 이제 예상치 상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지금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감보다도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이 아마 더 부각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제약주들도 마찬가지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 있죠.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혹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실적이 턴을 할 수 있는 시기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직 이제 그렇게 큰 기업들 아닌 거죠. 이제 막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뭐 젠백스 같은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금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감이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에 대한 부분들로 또 어떻게 보면 좀 우려감으로 또 남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앞서서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제약주들도 마찬가지로 개별단에 대한 부분들의 임상 모멘텀이라든지 뭐 신약 혹은 뭐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모멘텀이 워낙 또 강한 그런 섹터의 성격을 또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마 주가를 조금 더 단독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을 만한 트리거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결국에는 단발성에 대한 부분들의 재료로 이어지는지 혹은 이 재료가 계속해서 뉴스 팔로업이 돼가지고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 대한 여부는 뭐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중요한 건 그겁니다.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제외가 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은 섹터의 순환매를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느 쪽으로 붙어야 되지 할 때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긍정적인 뉴스부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당분간은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은 높겠죠. 다만 이 상승분이 분명히 저항은 짧게 있을 겁니다. 저항선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가깝게 있을 것이고, 그 저항을 돌파하는 부분들이 아마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과연 나와줄지, 혹은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기업단에 대한 부분들의 재료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지 여부들을 좀 봐야 되는데, 그래도 올해 좀 굉장히 좋죠. 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실적 안정화, 뭐 이런 개선세에 대한 부분들의 긍정적인 이슈도 또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지금 레이저 팀에 대한 부분들의 글로벌 판매 뭐 본격화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도 있고, 리가켄바이오나 알테오진 같은 경우도 뭐 지금 기술 이전 계약, 마일스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굵직굵직한 모멘텀들이 올해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제약바이오나 제약바이오 쪽의 섹터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이 훼손이 되지는 않을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